자, 과제 꺼냅시다. 오늘 오신 분 말고 다른 분 다 과제 꺼내주세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과제 받았지 이번에? 어디 갔어? 왜 안 갖고 와? 오늘 응? 어제 클리닉도 안 오고 어떡하라고? 어디 갔어? 언제 할 거야? 이번 주 클리닉도 안 오더만. 그러니까 다음 주 것도 왜 하나? 시간이 없어. 수목금 있을 거 아니야? 수목금이 안 돼? 수목금 다 가고. 무진했어? 네. 뒤쪽 문하고 조금 못했어. 거기 조금 다 하고 질문할 거 가져와. 할만해? 이거? 좀 어려워. 어려워? 그냥 갖고 와서 물어보면 돼. 조금만 한 거 맞아? 존나 안 했는데? 저기 이것도 안 하셨는데요? 이것도 안 하셨는데요? 이거 오늘 거잖아. 이전 거 어디 갔어? 응. 거의 다 했네? 네. 금요일 되기 전까지 다 하시고 질문하세요. 왜요? 왜요? 응. 풀만 했어 이거? 비문학도 중간에 좀 하셨네요. 지금 클리닉 금요일에 오시죠? 금요일에 오실 때까지 다 하세요? 제가 아직까지 여태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께 전화드릴 수는 없잖아. 다음 주까지 미철. 잡지 읽어버렸어. 에? 답지 어디 갔냐? 다 풀긴 풀었어? 기분하고. 야이씨, 너 언제 올릴 거야? 응? 저건 답지 있지 같이? 응. 금요일까지 나머지 다 하시고 내가 답지 이따가 한번 찾아볼게. 있으면 줄게요. 과제 어디 있어? 지난주에 안 왔어? 못 와가지고. 지난주에도 안 왔다고? 왜지? 지난주 왜 안 왔지? 뭐가 그렇게 아파? 뭐가 그렇게 아파? 굳이 서술격 조사를 왜 썼는지 뭐 열심히 하시는데 아 근데 이제 이런 화를 주지 못했어? 전기가 잘못했네. 그때 드린 모의고사는 좀 풀고 계세요? 아 그쵸. 너 언제 올 거야? 다음 주에? 그 금요일. 금요일 8시였나? 맞지? 네 8시. 8시 8시. 아니 뭐 중간에 안 하신 데가 좀 이기시긴 하는데 네 문학 좀 안 했어요. 이런. 우수아, 너 진도 나간 거 있냐? 진도 나간 거 있어? 진도? 아직 합계 잘 나왔어? 뭐함? 중세국어 들어가겠지?
자, 우리 18페이지 볼게요. 저번에 이거 다 안 나와가지고 네, 여기 나가고 좀 이해차까지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여기 보면은 그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양주 별산대 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장르가 뭘까? 요거는 내가 이거 켰나? 켰네. 장르가 주로 지금 등장인물의 대사나 지시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뭘로 보시는 게 맞아? 극갈래로 보시는 게 맞겠죠? 그쵸? 극갈래로 보시는 게 맞고, 자, 우리가 어쨌든 이 극갈래의 정의가 뭐였다? 요걸 봐야 된다겠죠? 등장인물이 일단 있어야 되겠죠? 등장인물에 뭐가 있어야 된다? 대사와 지시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쵸? 대사와 지시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플러스 극갈래의 목적이 뭐였어? 목적이 뭘까? 극갈래의 목적.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 무대 상연이라는 게 뭐야? 무대에서 공연하는 거지. 누군 관객들한테 뭔가를 보여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우리가 극갈래 하면 항상 같이 비교되는 부분이 극과 소설이란 말이에요. 극과 소설. 어떻게 보면은 갈등 양상이나 갈등 구조 같은 경우는 매우 유사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곳이 있어요. 뭘까? 자, 이 둘의 극명한 차이가 뭘까요? 소설자는 뭐가 있는데 극갈래에선 뭐가 없어? 서술자. 자, 소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술자가 존재하고 얘는 따로 서술자가 없죠. 왜? 오로지 이것만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없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자, 서술자가 있기 때문에 얘는 주로 말하기 방법을 쓰고요. 그 다음에 그에 비해 극 같은 경우는 등장인물들의 대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보여주기라고 해요. 보여주기.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직접 제시. 그럼 그에 비해 보여주기 같은 경우는 간접 제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이 둘의 또 극명한 차이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건 진짜 절대적인 거야. 뭘까? 소설 같은 경우는 시간적 제약이나 공간적 제약이 없죠. 그죠? 시간적 제약이나 공간적 제약이 없어요. 한마디로 공간적 제약이 따로 없는 거에 비해서 극갈래 같은 경우는 좀 무수히 많죠. 제약이 많아요. 왜? 우리가 어떤 극을 공연을 하려면 특정 뭐가 필요해? 무대, 공간이 필요하죠. 그쵸? 그 다음에 등장인물도 한 번에 막 몇천 명씩 때려 박을 수 없죠. 그쵸? 그 다음에 상영 시간도 정해진 게 아니면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더 제약이 많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심화시키면요, 우리가 같은 극갈래에서도 말 그대로 희곡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시나리오도 한 번 더 나눠져요. 그럼 요거에 대한 차이점도 기억은 하고 계셔야겠죠. 그죠? 자, 말 그대로 희곡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많이 쓰이는 거냐? 연극에서 많이 쓰이죠. 연극 특히. 그죠? 연극. 혹시 연극 보러 가신 분 있으세요? 최근에? 이런 여자친구도 없는 것 같아. 네. 그다음에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뭐야?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할 때 쓰이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둘에서도 비교가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 희곡 같은 경우는 얘랑 비교했을 때, 시나리오랑 비교했을 때 제약이
클까요? 적을까요? 연극이니까 더 제약이 많겠죠. 그죠? 시공간 제약이 훨씬 많고요. 근데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적죠. 왜? 우리가 무수히 많은 등장인물들을 이렇게 이 영화 안에 만들려면은 뭐 실제로 그만큼 뭐 엑스트라를 데리고 와서 해도 상관없는 부분이고, 그게 안 되면 CG로라도 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리고 만약에 공간을 묘사할 때, 자, 이 희곡 같은 경우에서는 뭐야? 만약에 우주를 공간으로 만든다고 쳐봅시다. 어렵죠. 그걸 이제 묘사하기가 많이 어렵단 말이야. 근데 시나리오는 그럴 필요가 없죠. 기술을 하면 되니까, CG를 만들면 되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요 면에서 좀 볼게요. 자, 관객과의 거리가 가까울까요? 아니면 멀까요? 연극은, 아니, 희곡 같은 경우는. 얘랑 비교했을 때야. 얘랑 비교했을 때. 자, 연극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무대에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저 앞에 배우들이 있잖아,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울까 멀까? 가까운 편이죠. 관객과의 거리가 가깝고, 그 다음에 그와 동시에 뭐도 가능하다? 소통도 가능하겠죠, 그쵸? 대신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그러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죠? 관객과의 거리가 멀어요, 그죠? 되니? 그 다음에 이제 희곡의 구성 요소는 뭐로 나와져 있냐?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연극 보신 분들 중에 아무도 안 봤다고 하지만, 자, 연극의 구성 요소는 뭘로 돼 있어요? 커튼을 이렇게 쫙, 막이죠, 막. 막과 장으로 구성돼 있어요. 막과 장으로 구성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장면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거 있잖아, 저기 무슨 낚시 의자 같은 데 앉아가지고 그냥 요 이제 시작할게요. 들어갈게요. 자, 씬 넘버 80몇 레디 액션 하나 거지. 그럼 요 같은 경우는 장면 번호를 이용해서 구성이 된 거죠, 그렇죠? 일단은 요런 개념들만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이제 여러분들 2학년 막바지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알려드리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때 최대한 빨리 가져가셔야 돼요. 알겠죠? 자, 다음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요 별신대냐 별산대냐 이렇게 안 보이게 해가지고, 자, 요 부분은 어느 시대 때 있었던 문학 작품이냐? 보통 이런 탈루리 연극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에 발생한 문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를 다루냐는 거야. 어떤 문제? 여러분들이 아마 요건 봤을 거예요. 그 말뚝이 나오고 하나 더 있었잖아. 이거 말고, 그지? 내가 갑자기 까먹었어. 갑자기 까먹었어. 여기서는 양주 별산대 놀이였는데, 봉산탈춤. 봉산탈춤에도 있었죠, 그렇죠? 봉산탈춤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자, 우리가 보통 조선 후기라고 한다면은 뭐랑 연결을 많이 시켜주냐? 이 신분제의 모순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오죠. 이때부터. 자, 주로 뭐 어떤 거야? 한마디로 이거 탐관오리로 인한 부정부패가 만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뭐죠? 메간 매직? 신부는 사고 파는 거죠. 신분에 사고 파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신분의 이동이 상당히 잦아졌어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은 평민이 뭐로 바뀌는 거야? 양반으로 바뀌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많냐? 어떤 경우가 생기냐? 이런 부작용이 생긴단 말이에요. 무식한 양반들. 그죠? 다 돈으로 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만 배운 거야? 안 좋은 것만 배웠어. 양반으로서의 뭐 채통을 지켜야 된다는 모여서 막
오히려 더 낮은 신분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그죠? 그러니까 꼭 이제 뭐야 옛날부터 양반이었던 사람은 이렇게 안 해. 그냥 뭐 약간 그 애매하게 된 애들이 있고 항상 그러잖아. 그지? 진짜 강한 애들은 애들 안 때려. 그죠? 애매한 새끼들만 때리잖아. 요것도 마찬가지야. 애매하게 돈 주고 양반된 애들은 다 막 애들을 괴롭히고 있어. 밑에 있는 신분들을 괴롭히고 그랬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요런 거에 대한 기본적으로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판적인 태도를 통해서 나오는 부분이 보통 우리가 해악이나 풍자로 나타나요. 그래서 요거 부분들은 좀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에 실제로 나오는 이 내용들도 그러한 내용들이 이미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제일 많이 나오냐, 자 이런 탈과 관련된 가면극이라고 하죠. 이런 가면극에서는 우리나라의 가면극에서는 어떤 현상이 많이 나오냐면은 언어 유희도 만만치 않게 나오는 편이에요. 언어 유희도. 자 그러면 요것들 포인트를 갖고 가서 한번 본문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기억부터 볼게요. 자 말뚝이와 양반 일행이 과거를 보러 가던 중 양주 땅에서 해가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산대 탈루리를 구경하다가 객지에서 거처할 곳을 구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제 말뚝이가 뭐 하고 있는 거냐? 이제 묵을 곳을 구하는 거예요. 묵을 곳을 구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밑에 말뚝이가 그러나 저러나 내게 좀 곤란한 일이 생겼다. 새뚝이가 이제 무슨 곤란한 일이 생겼단 말이냐? 그 다름이 아니라 내가 우리 댁의 샘님, 서방님, 도령님을 데리고 과거를 보러 가는 중에 산대놀이 구경을 하다가 하루 해가 저물었는데 아이고 하룻밤 묵을 의막을 청하지 못하였다. 나는 여기 아는 친척도 없고 아는 친구도 없어 곤란하던 차에 너를 만나서 다행이다. 나를 봐서 우리 댁 양반들이 임시로 거처할 의막을 정해다오 라면서 지금 말뚝이가 뭘 구하고 있다는 거야? 양반들이 살 집을 지금 구하고 있어요. 뭐 정확히 말하면 잠깐 묵어갈 그런 공간을 구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새뚝이가 뭐래? 옳지. 아이고 구경을 하다가 의막을 정하지 못하였구나. 그래라 의막을 하나 정해주마. 자 그래서 이제 옆에 니은 같은 경우는 노래판을 여러 번 들고 나서 말뚝이 앞으로 달아간다. 자 요거는 뭐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방금까지는 인물의 대사였다면 요 부분은 지시문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지시문. 그쵸? 지시문. 자, 이 말투가 그 양반들이 임시로 거처할 의막을 지었다. 그얘 보아하니 거기 담배도 먹을 듯하여 방 하나 가지고 쓸 수 없어 안팎 사랑이 있는 집을 지었다. 바깥 사랑에는 동그랗게 말투가 그 전까지 거기는 지금 뭐야? 누가 봐도 정상 같아 보이는 집이 담배도 피고 하니까 방도 따로 해놓고 여기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까지 했는데 그 옆에 뭐라고 돼 있냐? 뭐라고 돼 있어? 동그랗게 말뚝을 돼지 우리같이 밑줄 쳐보자. 돼지 우리같이. 돼지 우리란 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안은 동그랗게 담을 했고 문은 하늘로 냈다. 자 거기도 밑줄 쳐보자. 문은 하늘로 냈대. 그럼 이 얘기는 뭐야? 문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문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는 막 되게 좋은 거 해줄 것처럼 말하더만 갑자기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이거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 요거 자체가 풍자가 들어간 부분이죠.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양반에 대한 조롱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만하면 되겠지라고 하니까 자 말뚝이가 지금 뭐라니? 아이고 그럼 그 고래담 같은 기와집이로구나. 자 거기 밑에 쳐보자. 고래담 같은 기와집. 자 방금 누가 봐도 우리가 봤을 때 워낙 족같아 보였어 이제 요 집이. 근데 얘가 뭐라 했어? 야, 나 진짜 큰 기와집이구나. 그럼 이거 뭐라고 볼 수 있을까? 반어적 서술이라고 보는 게 좋겠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고래담 같다가 있으니까 여기는 반어적 서술로 보시는 게 맞겠죠. 됐나요?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그 방에 들어서 하자면은 물구나무를 서야겠구나. 그래서 그렇구만 했고, 예, 그 너하고 나하고 말하는 게 불찰이지. 미안하지만 그 우리 양반을 안으로 모셔야겠다. 그래서 이놈아, 내가 무슨 상관 있냐? 넌 그 대건절 그 댁이 누구란 말이냐? 나는 그 댁의 하인이다. 아까 얘기했던 그 누구 있었냐? 그 새님, 서방님, 도령님 뭐 여기 말하는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양반이 어디 있냐? 저 밖에 있다. 우리 어서 안으로 모시자. 그래서 새뚜기는 앞에 서고 말뚜기는 뒤에 서서 양반의 의막 안으로 모든 소리를 했다. 여기도 마찬가지 지시문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말뚜기가 이제 쇠뚜기 뒤에서 채찍을 들고 돼지를 쫓듯이 소리를 친다. 자, 잠깐, 누굴 쫓는 얘기야 지금? 사실 누구 부르려고 하는 거야 방금까지 상황 봤을 때 누굴 부르려고 하는 것 같아? 양반이겠죠, 그죠? 양반을 약간 돼지를 쫓듯이 소리를 내는 거니까 여기도 어떻게 보면 풍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뚜뚜뚜 하면서 이제 새님이 이제 양반과 이제 대화합니다. 예, 말뚜가, 이 이막을 네가 정하느냐 누가 정해주었냐? 그래서 말뚜기가 예, 우리 댁 새님께서 우리가 거처할 의 이막을 누가 잡았느냐, 네가 얻었느냐, 누가 다른 사람이 얻었느냐 하고 말씀하시기에 이 동네 아는 친구 쇠뚜기가 얻었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그럼 걔 좀 보자꾸나 하시는데 들어가서 네가 새님을 한번 뵙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쇠뚜기랑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런 양반을 왜 뵙느냐? 자, 그 다음 말뚜기 말하는 부분에 너 그렇지 않다. 그 다음 밑줄 나중에 벼슬을 하라면 꼭 봐야 한다. 자, 거기 부분 밑줄 쳐주시고요. 자, 그 부분은 이렇게 적어주세요. 뭐라고 적었냐? 자, 부패한 조성사회를 풍자하는 부분이겠죠. 왜 그런 거야? 벼슬을 하려는데 양반을 왜 봐야 되는데? 걔네 눈에 띄어야 되니까 아부도 하고 뭐 샬라샬라 이런 것들도 해줘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네 말대로 보고 오마. 어서 갔다 오너라 해도 이제 쳐라 라면서 이제 요 부분도 이 뒷부분도 이제 지시문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악스터들이 타령 장단을 연주하면 쇠뚜기가 춤을 추면서 양반이랑 앞뒤를 돈다. 연주를 중지하면 말뚜기 앞으로 와서 예, 내가 가서 이 양반들을 자세히 보니, 그럼 방금 요 디귿 부분은 뭐야? 양반들을 본 행위를 이렇게 장면으로 묘사한 거죠, 그죠? 그놈들은 그 양반의 자식들이 아니더라. 그 새님을 보내 도포는 입었으나 전대띠를 두르고 두부 보자기를 쓰고 꽃그림이 그려진 부채를 들었는데, 자, 거기 밑에 쳐보자. 두부 보자기, 그 다음에 꽃그림이 그려진 부채. 자, 지금 현재 이 쇠뚜기는 이 양반들을 관찰하면서 뭐하고 있니? 외양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외양으로면은 우리가 뭘로 볼 수가 없다고? 얘는 양반으로 볼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야. 왜? 두부 보자기를 왜 쓰고 다녀? 그리고 꽃으로 된 부채 들고 다니고, 이게 무슨 양반의 품격이 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 그 다음에 쭉 이어서 볼게요. 한량의 자식이지. 그 다음에 또 서방님이란 자를 보니 관을 썼으나 그놈도 꽃그림이 그려진 부채를 들고 있으니 그게 무슨 양반의 자식인가? 잡종이더라. 여기 부분 밑에 접자. 잡종이더라 라는 부분을 봤을 때 쇠뚜기도 마찬가지 양반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도령님이란 놈은 그 전복에 전대띠를 메고 사당 보자기를 썼으니 그놈도 양반의 자식이 아니더라. 전복에다가 이 띠를 왜 하고 있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니다. 그 댁이 무척 가난하여 그 세물잔에서 빌려 입고 와서 구색을 갖추어 의관을 입지 않아서 그렇다. 자, 여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겠죠. 댁이 무척 가난하여. 우리가 아까 양반의 신분을 사고 판다고 했잖아요. 그럼 양반의 신분을 파는 입장에서는 양반이라는 신분이 어떻게 했어? 얘가 가난하니까 신분을 팔려는 거겠죠? 그럼 그거랑 연결시키면 되겠죠? 그럼 그 부분을 양박 같지 않은 내용 묘사는 사실 말하고 싶은 게 뭐냐?
몰락한 양반층을 얘기하는 부분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아유 옳거니 세물전에서 빌려 입고 와서 구색이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투가 네 아이 너 어디 갔었느냐 아이 네 새님을 찾으려고요 어디로 아이고 내 그 서산나기 솔질하여 호라이 가죽으로 만든 한 장을 높게 놓아가지고 안남산 박남산 벽계등으로 7패 8패 뭐 이런 얘기들 7패 8패 이런 것들은 뭐 언어 유희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돌모로 동작간을 건너 남대문학을 썩 들어서니 일간장 이목골 삼청동 사직골 여기 보면은 이제 뭐야 열고와 나열이 들어간 부분도 있겠죠. 그죠? 오공토 욕조합 칠관한 팔각제 구리개 십자각 아이머리 나 이거 하다가 래퍼 될 것 같은데 이제 힘들어 죽겠네. 다방골로 얼음머리 감투정골로 해서요 언청다리 쇠경다리를 건너와서 배우게 한 내거리를 썩 나서 그래서 아리유로 치더듬고 내리더듬어도 새님의 새끼로는 개새끼 한 마리 없길래 자 여기는 뭐야 새님의 새끼라고는 개새끼 한 마리 없기 이건 뭐야 두 가지죠. 그러니까 양반에 대한 풍자죠. 조롱이자 풍자이고 그 다음에 언어 유희도 같이 있죠. 새님의 새끼 개새끼도 안 보이고 뭐 이런 말 있다. 그죠? 아이 그래서 이제 아는 친구를 만나서 물어보았더니 그 내 소문 밖으로 나갔다고 하기에 나와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도 없어서 다시 산대놀이파리 와서 보니까 아이고 내 증손자 아들놈을 여기서 만나는구려 하면서 새님의 탈을 탁 친다. 그러니까 뭐야 야 내 증손자 아들놈은 누군 거야? 방금 새님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 새님을 나의 증손자의 아들놈이라고 표현하는 것부터가 양반에 대한 조롱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말뚝이가 아이고 그 이놈아 어서 들어가자 너를 잡아 들이시란다. 그래서 가지 않게 또 버티고 있고 그래서 버티는 쇠뚜기를 거꾸로 들고 와서 자, 요 부분 자 사람을 어떻게 거꾸로 들고 와? 그럼 요거 자체는 뭐라고 볼 수 있냐? 이렇게 볼 수 있죠. 희화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쭉 이어서 여기다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쇠뚜기 엉덩이가 새님 쪽으로 향하게 잡아들이며 아이고 쇠뚜기 잡아들였어 그래서 하니까 아 요 그놈의 대가리는 정주 난리를 갔다 왔느냐 아따 이놈의 대가리가 하도 흠상스러워서 새님이 보시고 깜짝 놀라실까봐 거꾸로 잡아들였어. 그놈의 머리를 빼다가 밑근육에 팍 까와달라. 자 거기는 뭐라고 보냐 과장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 이때 대가리를 어떻게 똥구녕에 박을 수 있어 힘드시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부분 과장된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네이 꽉 박았어 하면서 이제 앞에 끌어있는 쇠뚜기를 향하면 야봐라 이놈 해서 이제 아이 내 이름이 버젓이 있는데 그 어떤 놈이 나들 이놈이래. 아이 네 이름이 무엇이란 말이냐 하면서 이제 쇠뚜기 하는 말이 아이 그 내 이름은 아처 맞자 번개 번자요. 그 이거 자 일단 쇠뚜기가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데 일단 요거 두 개 합치면 아번이거든요. 이거 뭘로 발음하는 아범으로 발음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야, 네 이름이 뭐야? 내가 네 아빠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런 느낌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은 뭐 있었냐? 아첨이라는 말이 있었고 번개라는 말이 있었어. 그럼 뭐야? 이 싸바싸바를 번개가 찬다는 뜻도 되는 거죠. 그럼 여기로 봤을 때 뭐야? 언어 유희의 요소가 되는 거겠지. 여기만 봐도 아첨을 빠르게 한다. 그죠? 대신 근데 이걸 실제로 바로 보면 이렇게 보니까 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양반층에 대한 조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쭉 이어서 자 새님이 부르시기에 아주 적당한 이름이요 한번 불러보시오. 아이 얘 그 이놈의 이름이 왜 이렇게 평평하냐 버나. 아이 새님은 글을 배우셨으니 붙여서 불러보시오. 이름을 불러보지 못하도 쩔쩔매면서 아 이게 이놈의 이름이 왜 이리 팽팽하냐 버나.
아유 아니랄까요. 그러지 말고 여기서 불려요. 자 거기 밑줄 글을 배우셨으니까 바로 붙여서 불러요. 어서 빨리. 아이 왜 질질 매세요? 이러고 있어. 자 사실 이거 지금 샌님은 진짜 이걸 못 읽는 걸까? 읽기가 좀 곤란해서 안 읽는 거죠, 그쵸? 근데 결국 쇠뚜기가 판단하는 이 샌님은 뭐야? 아 이 새끼 양반치고 지 글도 좆도 모르네. 약간 요런 느낌으로 좀 가는 거잖아, 그치? 요거 자체도 이제 조롱이라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밑에 샌님이 아짜 번짜야. 그래서 아이고 이것 보게 아짜 번짜가 무엇이오? 그 뒤에 샌님이 글을 배웠어. 아유 어서 그러지 말고 붙여볼래요? 그래서 이제 어서 붙여봐요. 아따 그 이상한 이름도 다 보았다. 왜 이리 팽팽하냐? 아버지. 자 요 부분 자체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요 부분 자체가 희화가 된 부분이죠. 그죠? 아버지를 굳이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긴 장면이야. 그죠? 그죠?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양반의 조롱한 부분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말뚝이가 새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자 새님을 향하여 대답한다. 아이고 이제 아까 쇠뚜기였는데 말뚝이가 아유 왜 그러느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 부분도 조롱인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1번 문제로 바로 넘어갑시다. 자,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너 너무 쉬운 거네. 하나밖에 없잖아. 우리가 아까 여러 가지 딱 3가지 얘기했어요. 뭐 열거, 나열, 언어 유희 요 3개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거랑 관련된 말은 1번밖에 없네요. 그쵸? 1번밖에 없고요. 감정이 없고 배경모사 없고 내적 독배 없고 고사 활용하는 부분도 없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보기를 활용하여 기억에서 리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양주 별산대 놀이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여 경기 지방에서 연행되어 오는 전통 가명극의 일종이다. 밑줄 쳐보자. 전통 가명극의 일종이다. 그래서 일정한 줄거리를 갖춘 이야기와 탈춤, 음악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진 극으로 주로 넓은 마당에서 여기 밑줄 쳐보자. 별다른 무대 장치 없이 공연되었다. 그럼 이 뜻은 뭘까요? 되게 넓은 공간에서 무대 장치가 없이 공연이 되었다는 거는 오로지 등장인물들의 대사만으로만 이루어졌다는 거야. 아니면 애드리브로만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넓은 공간에서 여기 안에 공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객 간의 거리도 어떨 수밖에 없어. 짧을 수밖에 없죠. 소통이 생각보다 쉽겠죠. 그쵸? 그래서 또한 내용 전개에 따라 극중의 공간이 신축성 있게 변형되어 제시되었고 악공과 관객의 극의 진행 또는 극중 현실에 대한 거기 밑줄 쳐보자. 개입이 가능해졌다. 자, 요 얘기 자체가 아까 뭐라고? 소통이 가능했던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1번 기억 볼게요. 자, 공연이 연행되는 실제 장소와 극중 장소가 일치함을 알 수가 있다. 그쵸? 산대 탈놀이를 구경하다 거처할 곳을 구하지 못한다는 게 산대 탈놀이가 이루어졌던 그런 공간이라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보신 페이지가 다르신 것 같은데? 살짝 다르시지 않아요? 일단 문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19페이지. 19페이지. 페이지 잘못됐어요? 자, 그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보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맞겠죠, 그쵸? 그 다음에, 니은. 자, 이 니은이 뭐였냐? 양반들이 임시로 거찰 의막을 지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물의 말과 행동만으로 일정한 무대장치의 설정이 가능했다. 그쵸? 우리가 별다른 무대장치가 없으니까, 그냥 말로만 한 부분에서,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디귿이 뭐였냐, 디귿이. 악사들이 연주하는 부분인데, 자, 악공의 역할이 극의 진행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보통 여기서 악사가 이런 연주를 한다는 거는 장면이 바뀌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4번이 디귿, 아까 디귿 그대로네요. 가명극이 인물의 대사에 춤과 음악이 결합되어 있는 종합 예술적 성격. 요거는 아까 보기에 두 번째 줄에 연결이 돼 있죠. 그쵸? 그 부분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리을이 지금 쇠뚜기 잡아들였다라는 부분인데 인물의 실제 움직임을 통해 갈등이 벌어지는 극중 공간이 새롭게 제시되고 있다. 일단 갈등이 벌어지는 것까진 맞는데 공간이 새롭게 제시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지금 공간 자체가 협소해가지고 또 옮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답이 5번이고요. 자, 3번 볼게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고래담 같은 기와제비로구나와 같은 반어적 서술. 아까 반어적 서술 말씀드렸죠. 그럼 이건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네요. 양반에 대한 풍자를 드러내고 있다. 이건 맞는 말이겠고. 자, 2번
채찍을 들고 돼지를 쫓듯이 소리를 친다와 같은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양반을 동물과 같이 취급하는 인식. 이것도 맞는 말이겠네요. 그죠? 그리고 다음에 3번. 나중에 벼슬을 하려면과 같은 가정적 진술을 통해 권력을 남용하는 당시 양반의 부패상을 표현하고 있다. 아까 부정부패랑 연결되어 있다고 했었기 때문에 여기도 맞는 말이고요. 4번. 세물전에서 빌려 입고 와서 구색이 맞지 않아서와 같이 앞말의 반복을 통해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의 처지에 대한 동정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일단 어딘 맞냐? 양반의 경제적 몰락까지는 맞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동정어린 시선을 보내기보다는 무슨 시선을 보내고 있다? 조롱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로 바꾸는 게 맞겠죠? 그죠? 맞니? 그래서 답이 4번이고요. 자, 5번도 볼게요. 내 이름은 아처 마자 번개 번자요 새님이 부르시기에 아주 적당한 이름이요와 같이, 자, 발음의 유사성을 통해 양반의 권위에 대한 조롱을 표현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뭐야? 아첨 번개를 합쳐서 아번과 아범 이 발음의 유사성을 통해서 조롱하고 있다라고도 이미 말씀을 한번 드렸죠.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28페이지 볼게요. 28페이지. 자, 여기 제목이 국선생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거랑 되게 유사한 작품이 하나 있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국으로 시작하는 거 하나 더 있는데 아마 요것도 들어보셨을 수는 있어요. 국순전 들어본 적 있어요? 국순전? 이것도 처음 들어보시나요? 자, 일단 얘네들은 다 뭐를 소재로 하고 있냐면요, 술을 소재로 하고 있어요. 소재로 했고 이거를 의인화를 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누가 주인공이란 얘기냐? 술이 주인공이란 얘기예요. 되니? 자, 이것처럼 어떠한 물건이 의인화돼서 주인공으로 채택되어 전개되는 이런 소설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가전체라고 해요. 가전체. 자, 아무튼 요 가전체의 정의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시 어떤 특정한 물건 혹은 뭐지 동물 뭐 이런 것들을 뭐해서 의인화를 시켜서요. 그 의인화함으로써 뭐를 전달하고 있냐? 교훈을 전달하려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언급을 하자면요, 우리가 가전체 같은 경우 특히 이 두 국선생전이든 뭐 국순전이든 둘 다 어떤 양식을 가지고 있냐면요, 전의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이 전이 무슨 전인지 아세요? 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홍길동전 같은 느낌이 아니라 위인전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인전 느낌. 위인전에 나오는 그 전은 뭘까 그러면? 어떤 한 인물에 대한 일대기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인물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다시 적어드릴게요. 자, 이 전의 양식이라는 거는, 자, 어떤 한 인물에 일대기가 들어갔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인물에 대한 평가도 같이 존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이야기 전자가 아니라 위인전 할 때, 전기 할 때 그 전자예요. 이 부분들 좀 필기를 좀 해주시고요. 요거 끝나는 대로 바로 본문 들어갈게요.
얼음이 좀 많아가지고 넘어가야지. 자, 아무튼 자, 요거 다 적으셨죠? 이 둘은요 공통적이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어요. 공통적인 부분들은 아까 이미 여기서 말씀을 드렸고요. 국선생이든 국순이든 다 술과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 국순당이라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소주 브랜드인데 뭐 백세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드는 회사가 이제 국순당이에요. 한마디로 국순은 술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국순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이너스의 기능을, 그러니까 술의 부정적인 기능들을 부각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술의 부정적 기능이 뭐겠어요? 부정적 기능 알아요? 모르는 척하지 마요. 알잖아. 지금 잠깐 누가 피식했어? 누구야? 부정적 기능이 피식했어. 부정적 기능이 뭐겠어요? 당연히 술을 많이 마시면 뭐가 안 돼? 분별이 안 돼. 그죠? 분별이 말고 안 되고 뭐로 돼? 뭐가 돼? 개가 되잖아. 그죠? 술을 많이 드시면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립판별을 분별하기가 힘들고 좀 약간 개가 되고 자제력을 잃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안 좋은 그런 의미들을 좀 더 부각을 했다면요, 국선생장 같은 경우는 그 반대로 자 좀 더 좋은 기능에 대해서 부각을 했어요. 자, 술의 좋은 기능이 뭘까 그러면? 이거 이제 말하면 너는 마시는 사람들인 거야. 자, 술의 좋은 기능 뭘까요? 뭐 일단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잠깐이지만 내가 이렇게 힘든 그런 와중에도 그 술을 마시면서 좀 잠깐이지만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그죠?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잠깐이지만 좀 행복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무슨 어떤 힘든 일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좀 더 힘을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 농촌 같은 데 가면은 그 농사일 지으면서 이제 그 새참 그 점심 되기 전에 간식으로 막걸리 같은 거 주거든요. 아무도 모름 이거는. 원래 농사일 같은 거 하면 막 그런 것들을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걸리 같은 거 먹으면 살짝 뭐 피가, 그러니까 어른들 말로는 살짝 피가 돌면서 일을 막 더 열심히 하게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랑 연결시켜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내용을 봅시다. 이제 자, 첫 번째 부분 보시면요, 국성의 자, 아까 국선생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국성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주인공이에요, 그죠? 국성의 자는 중지인이 주천군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 주천이라고 봤을 때 이 주가 무슨 주자야? 술주자예요. 술주자.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어떤 술에서 이제 파생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어려서 서막에게서 사랑을 받았는 바 바로 그 이가 이름을 지어주고 자도 붙여준 것이다. 먼 조상은 본시 온 사람이었는데 항상 애써 농사 지으면서 스스로의 생황을 충당하여 살았다. 정나라가 주나라를 칠 때 그를 사로잡아 돌아왔던 까닭에 그 가손 가운데는 정나라에 퍼져 사는 이들도 있다. 증조부의 관하여는 사관이 그 이름을 잃어버렸고 조부인 모가 주천 땅으로 옮김으로써 한 집안을 이루었음에 드디어 주천군 사람이 되었다. 자, 이런 식으로 뭐가 제시된 거야? 자, 이거는 국선생의 시조를 설명한 거죠. 국선생은 어디서부터 나왔으며 뭐 증조할아버지 때 뭐 했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 그죠? 국선생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아버지인 차에 와서 비로소 벼슬 하여 평원도구, 거기 위에 쳐보자. 평원도구, 이게 뭐냐면은 질이 낮은 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질이 낮은 약간 독한 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요, 벼슬을 평원도구로 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벼슬이
낮았다라는 얘기겠죠. 낮은 벼슬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농사의 행정을 맡은 귀족인 곡씨의 딸을 아내로 삼아서 성을 낳은 것이다. 뭐 누굴 낳았다고? 국성을 낳은 것이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성은 아이 때부터 벌써 깊숙한 궁량을 지니고 있었더니 거기 밑에 쳐보자. 깊숙한 궁량을 지니고 있었다. 그럼 이런 얘기는 이 국성의 성격을 어떻게 제시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제시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맞죠? 거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죠? 깊숙한 궁량을 가지고 있다. 요 부분을 통해서 직접 제시가 이루어진 부분. 자, 그 다음에 한 번은 손님이 그 아비를 찾아갔다가 성을 눈여겨보고 사랑스러워 이렇게 말하였다. 아, 이 아이 마음 쓰는 그릇이 넌천하니 꼭 1만굽이 파도와 같아서 자 거기에도 밑줄 맑힐래야 맑아질 게 없고 뒤 흔들어도 흐려짐이 없다 라는 얘기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뭘 표현하고 싶은 거냐면은 변하지 않는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성격. 그러니까 아무리 뭐 흔들어도 뭐가 막 성격이 막 직접적으로 바뀌어지진 않고 혹은 또 어떤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성격. 이렇게도 보면 되겠죠. 더 탁하거나 뭐 맑아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더 이상 안 바뀐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보통 우리가 뭐랑도 연결 많이 시켜주냐? 이 부분이랑도 보통 많이 연결시켜주시죠. 지조와 절개 이 부분이랑 연결시키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대여 애기함이 이 예성과 이의 성과 즐기는 것만 갖지 못하이 하면서 이제 성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장성하게 되자 중산 땅에 유영 심양 땅에 도잠과 덧불어 버다였다. 어느 땐가 두 사람이 하던 말이 있었다. 하루 이 사람을 못 보면 속되고 째째함이 슬며시 고개를 든단 말이야. 자, 이건 뭔 말이냐? 자, 여기서 이 사람이 뭐라고? 성이죠. 그리고 국성이죠. 근데 국성은 뭐라 했어요? 술이라고 했어. 그럼 이거 술로 한번 연결시켜 볼래요? 아이고, 하루 술을 못 마시면 아이고 속되고 째째함이 슬며 고개를 든단 말이야. 그건 뭐야? 하루라도 술을 안 먹으면 좀 기분이 거시기해요.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야? 술을 좋아했다라는 버심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양 만나 세월을 보내는데 피로함도 잊은 채 문득 마음이 황홀해져서 돌아오곤 하였다. 자, 이 부분이 뭐야? 술의 긍정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옆에 적어주세요. 술의 긍정적인 기능. 그래서 그랬었는데 자, 우리가 고을에서는 어쨌든 조구현이라는 벼슬을 드리고 싶었지만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자, 여기서 미처 나아가기도 전에 청주 종사로 호출받았대요. 자, 일단 조구현이 뭔지부터 확인해 봐야 돼. 근데 우리가 맥락상으로만 파악하면은 고을에서 이런 벼슬을 제안하려고 했는데 임금이 불러가지고 청주 종사가 되었다. 그럼 벼슬이 어떻게 된 거야? 맥락만 봤을 때 낮은 벼슬의 제안을 받았는데 임금님이 직접 스카우트 해가지고 더 높은 벼슬로 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좀 부정적인 의미라면 여기 좀 긍정적인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조구현은 정확히 뭐냐면요, 요거예요. 술에 찌꺼기로 된 언덕을 조구현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청주 종사 같은 경우는 이건 뭐냐면 깨끗하고 맑은 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만 봐도 확실히 신분 차이가 있다는 걸 짐작할 수는 있겠죠. 일단 이걸 계속 주목하셔야 돼요. 술을 의인화시킨 소설이라는 거를 계속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얘네가 무슨 의미인지가 나와요. 자, 여기 지울게요. 여기도 지워도 괜찮을까요? 여기 지워도 돼? 자, 그 다음에
자, 공경들이 번갈아 천거의 말을 들으니 임금이 명령을 내려 공거에 모셔오라 하셨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된 거야? 이제 국선생이 아니라 그 국성이라는 친구가 임금님 앞에까지 가게 된 거예요. 자, 읽고 불러보았는데 임금이 그윽히 눈여겨보니 이 사람이 주천의 국생이란 말인가? 짐이 그대의 향기로운 이름을 들어온 지 오래도다 라고 반응한다. 이보다 좀 더 앞서 누가? 태사가 뭐라고 했어요? 주기성이 크게 빛을 발합니다. 이 얘기는 뭐야? 그 국성이 올 거라는 얘기를 미리 말씀드린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아뢰었는데 얼마 안 돼서 성이 도착한 것이고 황제 또한 이 일로 인해 더욱 기이하게 생각하였다. 일종의 그 태사라는 친구가 약간 그런 건가 봐요. 약간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 친구인 것 같은데 미리 예언 같은 걸 한 거야. 주기성이 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술의 느낌이 옵니다. 이런 말 하니까 진짜 온 거야. 오씨, 뭐 예언 개쩌네, 그죠?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즉시 벼슬을 내려 주객랑중을 삼더니 이윽고 국좌 죄주로 돌려 예의사를 겸하게 되었다. 대충 이런 얘기는 뭘로 보시면 돼요? 술과 관련된 뭐 벼슬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여러 벼슬을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로 봤을 때 되게 어떻게 쓰였다는 거야? 중요하게 쓰였다는 거야. 누가? 국성이. 그지? 국성이란 친구가 매우 중요하게 쓰였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널리 조정에 모인 잔치며 그 다음에 종묘 앞에 음식 진상과 자컨내 등을 독먹게 한바. 그럼 여기서 조정의 그런 축제나 아니면은 어떤 제사의식 같은 데서 누가 많이 쓰였다는 거야? 국성이 많이 쓰였다. 술이 쓰이기 시작했다. 어디에서까지? 조정의 어떤 잔치나 제사 의식으로 쓸 정도로 이 쓰임이 중요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 때라고? 국성일 때,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취지에 맞지 않음을 없었다. 임금이 그릇감이라 여기고 일약 발탁하여 후설에 직임에다 두고 높은 예의로서 대접했던 것이니 성이 입궐하여 배울 때마다 가마를 부린 채로 전에 오르게 하는가 하면 국선생이라 하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임금의 마음에 언짢음이 있다가도 성이 들어와서 뵙게 되면 큰 웃음꽃이 피어나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돼? 임금이 좀 화가 날 때도 뭐 술 한 잔 딱 했더니 기분이 더 좋아졌어. 너무 좋아져서 취한다. 그래서 막 하는 느낌이야. 그죠? 그 다음에 무릇 그 총애를 입음이 모두 이런 식이었다. 성품이 너그럽고 편안하여. 거기도 밑줄 쳐보자. 너그럽고 편안하여. 여기도 성격의 직접 제시죠. 그쵸? 날이 갈수록 가까워졌을 때 임금과 조금도 거슬려 보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계속 임금의 사랑을 받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로부터 총애는 더욱 귀중하여져서 임금을 따라 잔치의 노님에 있어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그러면 점점 이러면서 술의 쓰임이 중요해지면서 이 국성의 뭐가 권력이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났다, 높아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 밑에 아들인 곡과 포, 역이 아비가 누리는 총애를 믿고 꽤 횡포가 자심하였더니. 자, 아빠는 괜찮어. 근데 누가 문제야? 이 개놈 새끼들 이제 이 아들내미가 문제야 말이야. 아들내미가 뭐야? 권력을 얻고 뭐 한 거야?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대충 요 부분에서 이제 뭐야? 몰락이 드러나겠네요. 이제 아들이 잘못했으니까 네가 이제 좆된 거지. 이제 이렇게 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중서령으로 있는 모형이, 자, 밑줄 쳐보자. 탄핵하는 상소를 올려 여쭈었다. 탄핵이라는 건 뭐야? 국성이 더 이상 벼슬하면 안 되겠다, 요런 얘기인 거겠죠. 그래서 이제 뭐라냐? 괴임을 받는 신하가 총애를 남용하면 천하에 걱정하는 바인데, 이제 국성이 얼마 아니 되는 재간을 갖고 요행을 얻어 조정의 관등에 올라 지위가 산품에 나란히 서서 깊숙이 숨어있는 도적을 안으로 불러들이고 남의 몸과 명예를 손상시키길 즐기옵니다. 까닭에 만인이 아우성치고 골치를 앓으며 괴로워하니 이야말로 나라를 고쳐주는 충신이 아니라 실상은 백성들에게 해독을 끼치는 도적이겠나이다. 자, 거기 밑줄 쳐. 실상은 백성에게 해독을 끼치는 도적이다 라고 한 거 보니까
자, 사실은 뭐야? 아들이 횡포를 부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능이 드러났다는 거야? 부정적 기능. 술에 대한 부정적 기능이 부각된 거겠죠. 그쵸? 그 다음에 성의 세 아들이 제 아비가 받는 총애를 믿고 기댄 나머지 횡포가 방자하여 사람들의 괴로움을 끼치는 바트니 청하옵건대 폐할 게 없어서는 한 번에 죽음을 내리사와 무사람 원망의 입을 막게 하소서. 그럼 요 상소를 통해 이제 어떤 큰 일이 발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글이 상주되자 아들 곡등이 모레 그날로 독주를 마시고 죽었고 자살한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성은 죄를 입고 밀려나 서인이 돼버렸다. 그러면 성도 지금 뭐야? 몰락한 거네요. 그죠? 요 상소로 인해요. 그죠? 그 다음에 치자 또한 진작부터 성을 좋아하던 까닭에 그 역시 스스로 수레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다. 여기서 보면은 치자라는 게 뭐냐면요, 술을 담는 항아리예요. 술을 담는 항아리. 그러니까 술과 당연히 친할 수밖에 없겠죠.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뭐라 나와 있냐면은 처음에 치자가 골기를 잘해 임금의 사랑을 받고 국성과는 밑줄 서로 벗을 하여 임금이 출입을 할 때마다 임금의 속거에 윽탁하곤 했다. 치자가 한 번은 피곤하여 누워 있었는데 성이 장난삼아 아유 자네 배가 아무리 불룩하니 왜 그런 거야? 제 항아리니까 외양묘사 한 거죠, 그죠? 외양묘사 불룩하니 크다지만 속은 텅텅 비었으니 무슨 소용이 있으랴 했으되 그 대답이 이제 누가 뭐라는 거야? 아이 그 자네 같은 따위 수백 명쯤이야 넉넉히 담아낼 수 있지. 자, 이 술 항아리인데 술 하나 못 담겠나 뭐 이런 말이랑 같은 거죠, 그죠? 하는데 그 서로 우스개로 장난함이 이러와 같았다. 그래서 성이 벼슬을 벗고 나니 자 거기 뭐야? 제 고을과 격고을의 사이에 도적이 때로 일어나 뭐래? 임금을 토벌하려 했으나 그 일을 제대로 맡을 만한 적당한 인물이 쉽지 않았기에 자 거기 밑줄 다시금 성을 기용하여 원수로 삼았다. 자 상소로 인해서 이 국성이 몰락을 했는데 자 얘가 지금 뭐야 국성이 부재가 되자마자 막 뭐가 일어났어? 반란이 일어났어요. 얘가 없으니까 더 안 좋은 부분들이 막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다시 뭐 한 거야? 다시금 원수로 발탁한 거예요. 원수로 발탁해서 어떻게 다시 사용했다는 거죠. 다시 기용을 했다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였다가 다시 원수로 다시 됐으니까 다시 쓰이게 되었다는 거지. 플러스로. 되니? 그래서 성이 군기를 엄숙하게 유지시킨 채 병졸들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하면서 수성의 물길을 터서 단한판의 싸움에 쳐 없애버리고 장락판을 세운 후 돌아오니 황제는 그 공로로 상동후를 봉하였다라고 본 거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국선생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서술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나 1년 만에 상소를 올려 은퇴를 요청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국선생이 한 말이 씨는 원래 가난한 집의 자식으로 어려서 빈천하여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팔려다니다가 우연히 성분을 만나 배웠는 바 허신탐외로서 남달리 절 받아주시와 침체 가운데서 건져주었으며 강화와 같이 용납해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뭐야, 나 같은 미천한 사람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덕분에 그래도 좀 잘 살아왔습니다. 뭐 이런 거겠죠. 제가 비록 너른 세상에 내놓은 조업이야 약간 있다고는 하나 나라의 체면에 윤기를 더함이 없사오며 전에 3가지 못한 탓에 향리에 물러나 아까 뭐야 3가지 못한 탓 이건 뭐겠어? 뭐랑 연결되겠어? 아들들의 횡포랑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물러나 편히 있을 적에도 비록 얇은 이슬이 닿아고자 떨구려고 들이운 중에 요행으로 남은 방울이 있어 감히 해와 같이 광명을 기뻐하고 다시금 초파리가 낀 묵은 뚜껑을 열어 젖혔던 것이옵니다. 또한 그릇이 차게 되면 엇질러지는 사물의 떳떳한 이치입니다. 이제 신이 목이 타고 소피가 잦은 병에 걸려 목숨이 뜬 거풍마냥 다해가니 바라옵건대 승낙하옵시는 말씀 한 차례로 물러나 여생을 보전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한 거야? 사직서 낸 거야. 사직서 냈는데 그 밑에 뭐래? 그러나 황제와 남달리 배려하심은 이를 윤허치 아니하고 사직서를 내는데 못 그만둬. 그죠? 못 그만두고 대신 궁중의 사신을 파견해서 송계, 창포 등의 약재를 가지고 그 집에 가서 문병토로 달아야 한다. 야 아프지 않게 해야 되니까 일 더해 새끼야. 약간 요런 느낌이지.
그 어디서 나와서 황희정승 그 얘기랑 좀 비슷하죠. 황희정승이 그러니까 원래 조선시대의 그 평균 수명이 아무리 많아봐야 40대 후반이었단 말이에요. 40대 후반. 근데 황희정승은 70살을 먹었는데도 그만두고 그러니까 너무 끝까지 이제 일을 시키니까 아 저희 제일 좀 그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왕이 뭐 한 거야? 조카 너 일 더 해야 돼 개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계속 막 의사 막 졸라 유명한 의사들 막 붙여주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3년 더 일하고 일하다 줬어. 근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 아무튼 간에 하지만 성이 거듭 굳이 사직할 뜻을 나타나는 데에는 임금도 더 하는 수 없이 허락하게 되니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 노후를 보내면서 천수를 마치었다. 뭐 행복한 결말로 이루어지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문제 자체는 사실 그렇게 많이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요. 자 1번 볼게요. 자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자 국성 이건 좀 너무 쉬운 문제인데 이건 약간 자 국성의 먼 조상은 주천군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이건 좀 너무 더러운데 이 농사 지으는 거는 딴 데죠. 주천군이 아니라요. 온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2번 국성의 징조부는 온 땅으로 옮겨서 한 집안을 이루었다. 그게 어디야? 거기는 온이 아니라 어디로 간 거야? 정나라로 다시 와가지고 주천 땅으로 다시 옮겨가지고 집안을 이루었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틀린 거고. 자 극성의 친구였던 치의자는 임금에게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자살한 거죠. 술에 떨어져서. 그다음에 4번 국성의 조부는 사관이 그 이름을 잃어버려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뻔했는데 다시 이어졌잖아. 그죠? 그다음 5번 국성의 부친은 평원도구 벼슬을 맡고 곡씨의 딸과 결혼하여 성을 낳았다.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어디 있냐면은 아버지인 차에 와서 비로소 벼슬하여 평원도구가 되고 농사행정 맞은 귀족인 곡씨의 딸을 아래서 삼았다.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요. 국성을 수를 인격화한 인물이라고 할 때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 A가 뭐야? 아까 상소가 있었고 몰락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고객 위주로 좀 보게 되면요. 자 1번 조정의 모임잔치며 종묘 앞에 음식 진상과 작헌례들을 도맡게 하겠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들을 하겠다는 거잖아. 이 내용 이외에 A에 삼았던 걸로 보아. 중요한 행사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는 부분이 문제는 아니었죠. 이거 이후에 나중에 폐단이 발생한 거잖아. 아들내미로 인해서. 그죠? 네, 2번 볼게요. 총회는 더욱 귀중하여서 임금을 따라 잔치에 논임에서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라는 내용 이후에 A가 삼했던 것으로 보아. 흥을 돋구기 위한 소리도 지나치면 안 되는. 뭐 너무 지나쳤으니까 아들이 횡포했다는 말이랑 연결이 충분히 되겠죠. 그죠? 이건 답이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요. 아까 방금 제가 언급드렸던 국순전이 또 나오네요. 국순전. 그냥 볼게요.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무릇 군신의 회의는 임금이 꼭 순으로 짐작해 하니 그 나아가고 물러감과 그 수작에 거슬림이 없이 뜻에 들어맞았다. 이에 임금이 깊이 용납하라 말았다. 경이야말로 저 이른바 고대사 그 맑음이야. 그대 마음을 열어서 나의 마음에 물되어 밝힌도다 하는 그런 이유다. 아무튼 순이 권한을 쥐게 되자 어진이와 사귀며 내빈과 접함이며 늙은을 봉황하며 잔치를 베푸는 일, 신명에게 고사드림과 종묘에 제사를 받드는 일 등 앞장서서 맡아 주관하였다. 근데 그 밑에가 문제예요. 임금의 밤에 잔치놀이를 할 때에도 오직 그와 그 궁인만이 곁이 모실 수 있을 뿐 비록 왕과 가까운 신하일지도 참여하지 못하였다.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왕이 술 처먹느냐고 나라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제가 국순전에 뭐 얘기했어? 부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기능들을 강조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국순전과 국선생산의 차이라고 했었어요. 쭉 읽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된 뒤로부터 임금은 곤드렁이가 되어 정사를 묻어두게 되었다. 그러나 수는 입을 굳게 다문 채로 그 앞에서 간언할 줄 모르니. 그러니까 뭐 한 거야? 간언이라는 게 뭐야? 충언이야. 충심에 있어서 말을 거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것도 안 했대요. 예법을 지키는 선비들은 마치 밑줄, 원수와 같이 그를 미워하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야? 나쁜 놈이란 얘기죠. 임금은 매양 그를 감싸고 돌았다. 수는 게다가 돈을 걷어들여 재산 모으기를 좋아하며 시론이 그를 천하게 여기게 되었다. 일찍이 어전에 들어가 임금의 앞에 마주대하고 아랠 때 순이 본디 입에서 나는 냄새가 있으므로 임금이 싫어하며 말하였다. 덩이 나이 들고 기운도 다해서 나의 쓰임을 아직 이겨내지 못하지 않는가? 그래서 스는 마침내 관을 벗고 물러나면서 아뢰었다. 여기 부분에 봤을 때
국선생은 조금 대부분 긍정적인 부분만 있었어. 그 아들의 횡포 제외하고는. 근데 국순자에서는 부정적인 면모만 보여준 거죠. 이걸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자, 1번. 보기에서는 윗글과 달리 주인공이 재물을 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있었죠. 어디 있었냐? 수는 게다가 돈을 걷어들어, 중략 부분 바로 위에 있어요. 돈을 걷어들어 재산 모으기를 좋아하며 이 부분 때문에 맞는 거겠죠. 자, 2번. 윗글에서는 보기와 달리 주인공이 실추된 명령을 회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이 보기에서는 그냥 바로 뭐야? 일을 바로 그만뒀죠. 근데 윗글에서는 처음에 탄핵당했다가 안 좋은 일이 벌어졌으니까 다시 불러들인 거죠. 그죠? 여기도 맞고요. 3번. 윗글과 보기에서 모두 국가적 잔치나 제사에 주인공이 참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거는 둘 다 공통적이죠. 그쵸? 여기서도 중요하게 쓰였다고 했잖아. 조정 잔치나 뭐 제사 의식에 쓰이기도 했었고, 여기 이 국순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정의 잔치에 계속 쓰였다고 했으니까. 4번. 윗글과 보기에서 모두 주인공이 임금의 총애를 받아 권력을 얻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뭐가 달렸다? 권력을 얻은 이후로 자기가 직접 잘못한 부분도 있어. 그 부분이 국순전이고, 아들이 잘못했다. 자기는 잘못 없다. 이거는 국선생정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죠? 나 5번. 윗글과 보기에서 모두 주인공이 다른 신하의 탄핵을 받아 관직에서 물러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윗글은 확실히 맞는데 보기 같은 경우는 뭐야? 그래도 임금은 계속 감싸고 돌았다잖아. 그죠? 그 부분이 틀린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앞에 서투른 도적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43페이지 볼게요. 자, 거기 보면은 우리가 이런 제목이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문학 장르를 3가지 정도 설명을 했었어요. 우리가 요 교재 나가기 전엔 특히 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냐면 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번 주랑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소설이랑 극갈래를 얘기했어. 그럼 이제 문학의 4갈래 중 남는 갈래는 이제 뭐밖에 없는 거야? 교술 갈래라고 하잖아. 뭐야? 무슨 알지? 말을 안 하는데? 수필이죠, 수필. 그죠? 자, 통곡헌 기에서의 이 기라는 부분은 기록이라는 겁니다. 기록. 우리가 교술 갈래 혹은 수필을 기록 문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수필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교술갈래는 말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훈을 서술하는 갈래다 라고 보면은 파악하기가 좀 쉽고 외우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의가 뭐였냐면은 작가의 경험을 통해, 이거 다 안 적으셔도 돼요. 제가 체크하는 데만 적어주세요. 깨달음은 얻어 독자에게 교훈을 전달하는 문학 작품을 교술갈래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만 체크를 해주시면은 일단 첫 번째 작가의 경험, 그 다음에 깨달음, 그다음에 전달. 물론 교훈도 연결이 어느 정도 되겠죠. 자, 우리가 앞으로 모의고사를 계속 보실 거란 말이야. 3학년 때 가면은 뭐 3월, 6월, 뭐 9월
이렇게 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제 수능이 이제 정말 4주도 안 남았어요. 그죠? 4주도 안 남은 상황인데 우리가 물론 이 교술관리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에서 그렇게 비중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수능에 수필이 나온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근데 그거 나오면 여러분들이 막 멘탈 나가가지고 틀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요 얘기를 잠깐 하자면요. 자, 어찌됐든 간에 교술관리에서의 경험과 깨달음은 결국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은 지문의 내용에서 충분히 찾을 수가 있어요. 어차피 여기에 관련된 문제는 일치 아니면 이제 추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끼케야 2점 문제짜리밖에 없어요. 만약에 배경 설명까지 들어가면 3점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또 알아야 될 부분들은 독자에게 전달하는 어떤 전달 방식이 중요해요. 전달 방식은 무엇이든 많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시도 있을 거고요. 유추도 있을 거고요. 비교, 대조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나열, 열거 이런 것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전달 방식이 뭐였냐 그거를 파악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내용적인 건 어차피 여러분들이 읽으면은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니까 이 부분을 좀 더 포커스를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걸 기준으로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통곡 헌에 대한 기록입니다. 헌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집과 관련된 거고요. 얘는 통곡이라는 건 뭐야? 말 그대로 우는 거죠. 근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울어? 이꺼 하면서 그냥 막 존나 우는 거예요. 마치 제가 술 마실 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원래 애초에 원래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남자는 원래 이게 잘 울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자주는 아니고요. 한 1년에 한 2-3번 정도는 가끔 술 마시다가 서로 막 자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갑자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남자들끼리 먹으면은 별로 쪽팔리지 않은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살짝 좀 쪽팔리다가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내 조카 허친이 집을 짓고서는 통곡헌이란 이름의 편액을 내다 걸었다. 그래서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크게 비웃으며 말했다. 아유, 세상에는 즐길 일들이 얼마나 많거늘 무엇 때문에 곡자란 이름을 내세워 집에 편액을 건단 말인가. 자, 처음에 어떻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조롱 혹은 의문이 제기된 부분이죠. 자, 게다가 곡이란 상을 당한 자식이나 버림받은 여인이 한 행위다. 거기 밑줄 쳐보자. 자식이나, 그러니까 상을 당한 자식이나 버림받은 여인이 하는 거. 자, 상을 당한 자식은 뭐야?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지가 죽은 상황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자들의 곡소리를 몹시 듣기 싫어한다. 자, 일반적으로 나온 이 곡소리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곡소리라고 할게요. 통곡소리. 자, 얘는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상당히 어떻게 봐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지금 여기 나온 거 그대로만 갖고 가면, 그죠? 맞아요? 자, 그래서 자네가 남들은 기필코 꺼리는 것을 일부러 가져다가 집에 걸어놓은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고 있대요. 자, 그 다음에 그러자 허친이 이렇게 될 거였다. 저는 이 시대가 즐기는 것은 등지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이 시대가 환락을 즐김으로 저는 비애를 좋아하므로. 자, 요게 지금 약간 핵심적인 말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자, 대충 요 부분이란 거 봤을 때 이 얘기는 뭐랑 연결시킬 수가 있냐?
이렇게도 연결을 시켜볼 수 있겠죠. 현재 이 사회, 현대 이 사회가 자신한텐 너무 부정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이 대목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비애를 좋아하며 이 세상에 옷줄대고 기분 내기를 좋아하므로 저는 울적하게 지내렵니다. 세상에서 좋아하는 북이나 영예를 저는 더러운 물건인 양 버립니다. 자, 밑줄 쳐보자. 북이나 영예를 버립니다 라는 얘기는 뭐야? 여기서 나오는 누구죠? 허천인가요? 허천? 그죠? 허친이네요. 이 허친이 추구하는 태도가 뭐야? 나는 속세를 어떻게 한다? 버린다. 그럼 무슨 태도? 탈속적 태도로 연결시키면 되겠다. 탈속적 태도. 이 허친은 탈속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 얘는 등장인물이 아니라 뭐야?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입니다. 수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오직 비천함과 가난, 공군과 궁핍이 존재하는 곳을 찾아가 살고 싶고 하는 일마다 반드시 이 세상과 배치되고자 한다. 자, 밑줄 쳐보자. 배치된다는 얘기는 반대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는 것은 언제나 곡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능가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곡이란 이름을 내세워 제 집의 이름을 삼았습니다. 자, 그 사연을 듣고서는 나는 조카를 비웃은 많은 사람들을 준엄하게 꾸짖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제 A 부분이 좀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곡하는 도에서도 도가 있다. 인간의 7가지 정 가운데 슬픔보다 감동을 일으키기 쉬운 것은 없다. 슬픔에 이르면 반드시 곡을 하기 마련인데 그 슬픔을 자연하는 사연도 복잡다단하다. 자, 그러면 봐봐.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부정적인 인식의 통곡이라는 건 당연히 뭐랑 관련되는 거야? 슬픔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시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진행되는 것을 가슴 아파 보게 생각하여 통곡한 가희가 있었고 하얀 비단실이 봄바탕을 읽고 다른 색깔로 변하는 것을 슬컥하여 통곡한 묵적이 있었으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진행되는 거. 이건 뭐야? 나라가 망하는 거로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봄바탕을 읽고 다른 색깔로 변하는 거. 이거는 뭐랑 연결시키면 되냐? 지주와 절개가 꺾인 경우예요. 그 다음에 갈림길이 동쪽 서쪽으로 나 있는 것을 싫어하여 통곡한 양주가 있었다. 또 막가랑길에 봉착하게 되어 통곡한 완적이 있었으며 좋은 시대와 좋은 운명을 만나지 못해 스스로 세상 밖에 버려진 실세가 되어 통곡하는 행위로서 자신의 뜻을 뚫어내 보인 당부가 있었다. 자, 저 여러 군자들은 모두가 깊은 생각이 있어서 통곡했을 뿐.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글의 구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예시가 있었고요. 이 예시 안에 또 어떤 특성이 있었냐? 고사를 인용함으로써 뭐가 나온 거야? 지금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 군자들은 깊은 생각이 있어서. 자, 얘가 말하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통곡은요, 물론 자기만의 깊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누구를 울리려는 게 아니라 깊은 생각 때문에 울었다는 거잖아. 자기만의 생각으로 인해서 울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별에 마음이 상하거나 남에게 굴욕을 느껴 가슴을 부여하는 채 안여져가는 통곡을 좀스럽게 흉내내지 않는다. 니들이 알고 있는 슬픔으로 인한 곡소리가 아니라 나의 그 깊은 생각을 토래 울은 거다. 이런 통곡이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한다면은 요건 누구의 인식이에요? 얘는 작가의 인식이죠. 여기는 일반적인 인식이고요. 그러니까 통곡 소리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작가의 인식도 서로 대조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저 여러 군자들이 처한 시대와 비교할 때 오늘날은 훨씬 더 말세에 가깝다. 국가의 일은 날이 갈수록 그릇되어가고 선비의 행실은 날이 갈수록 허위에 젖어들어가며 친구들끼리 등을 돌리고 저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배신 행위는 길이 갈라져 분리됨보다 훨씬 심하다.
또 현명한 선비들이 고능을 당하는 상황이 막다른 길에 봉착한 처지보다 심하다. 그러므로 모두들 인간 세상 밖으로 숨어버리려는 계획을 짜낸다. 만약 저 여러 군자들이 이 시대를 직접 본다는 어떠한 생각을 품을지 모르겠다. 아무래도 통곡할 겨를도 없이 모두들 팽함이나 구런이 그랬듯 바위를 가슴에 안고 물에 몸을 던지려 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뭐야, 이때 사람들은 지금 같은 상황을 보게 되면은 뭐야, 그냥 머리 벗고 되어진다는 얘기랑 다름이 없는 거죠. 울 것도 아니야. 그냥 더 그지 같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허친이 통곡한다는 이름의 편액을 내건 까닭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통곡이라는 편액을 비웃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하면지 내 말을 듣고 비웃던 자들이 잘 알았습니다 하며 물러났다. 오간 대화를 정리하여 글로 써서 못 사람들이 이해하게 생각하는 심정을 풀어주고자 한다라는 게 뭐야? 이 통곡헌기를 만든 허균의 취지인 거겠죠. 그쵸? 자, 1번 문제 봅시다. 요것만 끝낼게요. 자,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허치는 곡에 대한 사상 사람들의 인식을 고려하여 통곡헌이라고 집 이름을 지었다. 맞죠?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자, 밑에 2번 허친을 비웃은 사람들은 내가 허친을 선택해 그의 문제점을 바로 잡아주기를 바랐다. 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비웃은 거잖아. 뭐 따로 뭐 따지려거나 그런 문제는 아예 없었어요. 그쵸? 자, 1번에 2번이고요. 자, 2번 밑글의 구성을 보기와 같이 나타날 때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가 부분이랑 뭐 나 부분 이렇게 막 전개 방식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가에서는 뭐냐, 사람들에게 통곡헌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를 물었다. 그럼 뭐야, 고정관념에 근거한 질문 맞니? 그치? 일반적인 인식을 가지고 질문을 한 거죠. 그쵸? 허친의 행위가 이치의 어긋남을 지적하고 있다. 요 말은 맞는 말이겠네요. 2번 나에서는 허친이 자신과 세상 사람들에 대비하여 세상 사람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뭐야? 나에서 허친이 통곡헌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 이거 뭐라고 돼 있어? 세상이랑 지금 자기 상태랑 비교 계속 하잖아. 그죠? 그럼 세상이 그지 같다라는 걸 비판하는 거랑 마찬가지겠죠. 3번 나에서는 허친이 직접 체험한 사건을 밝혀 세속적 삶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이게 세속적 삶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맞는 말이기는 한데요, 직접 체험하는지는 알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고요.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직접 체험한 사건은 누가 직접 체험한 거야? 허친보다는 누구야? 여기 허균, 작자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죠? 3번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에 뭐가 있었냐? 아까 얘기했다. 고사 인용을 통해 예시를 했었던 거죠. 자, 1번 볼게요. 자, 통곡이 오랜 세월 동안 슬픔을 잊기 위한 방법으로 쓰였음을 밝히고 있다. 아, 이건 전혀 아니죠. 자기 깊은 생각과 관련된 거니까 아니고요. 인간의 7가지 정 중에 슬픔이 가장 불필요한 감정, 이것도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고요. 3번 군자가 세상사로 인한 슬픔을 드러낼 때 통곡의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얘네들 다 울은 이유가 뭐야? 나라가 망했거나 뭐 아니면 지주와 절개가 꺾였거나 이럴 때 울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3번이 맞겠죠. 자신의 깊은 생각과 연결시킨다면 3번이 정답이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도 그 아까 여기 두 번째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어디였냐면은 그 서투른 도적 35페이지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쭉 이어서 진행할 거예요.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되면 다시 아마 이게 맞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계속 지금 제가 좀 빡시게 수업을 진행했는데 다음 주는 좀 괜찮아지실 거예요. 다다음 주쯤이면 괜찮아질 거예요.